오늘 우리 K증시는 블랙먼데이를 오전반으로 끝마치고 정말 하루 만에, 아니 반나절 만에 기적의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골드만삭스의 이번 SV뱅크 사태에 대한 진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건데요.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로써 3월 FOMC 성명서 발표가 딱 9일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우리 K증시 장중에 드디어 이번 FOMC 금리 인상 중단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요 며칠 진짜로 주말도 반납한 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과 자해공갈단이 합심해가지고 연준 빅스텝을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고 태클 막 들어간 결과 드디어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일단은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게 그들 스스로의 현재 스탠스입니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예견한 대로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SV뱅크 파산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안전하고 건전성이 확보돼 있다. 즉 이번 사태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우리 바이든 정부의 월가 규제 내지는 관리의 허점으로 그렇게 우리 탓으로 돌릴 생각은 하덜덜덜 말라는 뜻이죠. 대신에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그 최종 덤태기를 뒤집어 썼는데요. 일단 현지 시간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온 그 누군가, 근데 뭐 확실히 바이든은 아니겠고요. 아마도 최근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불려간 라엘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백악관 인사 한 명,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신속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해법이라고 나온 게 이제 연준에서 니네 그 예금보험공사 FDIC가 예금자 보호법 한도 넘어가는 모든 그 은행 예금에 대해서 좀 지급 보증해줘라. 그럼 이제 뱅크런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사태가 더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그 FDIC를 회유를 하면서 대신에 백악관과 재무부는 내가 설득해 줄 테니까 그거는 걱정 말아라. 이렇게 됐고요. 대신 SB뱅크 측에서도 우리도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니네 알아서 그럼 출혈 고통 분담해라. 그래서 등기 임원 전원 사퇴, 그리고 아직 주주들이나 보증 채무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여전히 SV뱅크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 그리고 뭐 백스탑이라고 하는 고통 분담의 노력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판을 짜줬습니다. 이걸 이제 전 연준 의장이자 현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백악관 설득해가지고 승인 받아냈고요. 이렇게 정말 SV뱅크 거래정지 파산 신청도 금요일 정말 하루 만에 대단히 신속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안 마련도 정말 신속하게 또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SV뱅크 사태 완전히 끝난 건가? 그럼 3월 22일 FOMC에서 연준이 다시 마음 푹 놓고 빅스텝 0.5% 금리 인상 내지르면 어떡해? 이런 우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메시아급으로 통하는 골드만삭스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K증시 역전의 명수를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호재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정말 얘네도 일요일날 하나도 안 쉬고 전부 출근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솔직히 연준이랑 FDIC 그리고 제닛 옐런 회의할 때도 골드만삭스의 뭐 부회장급 정도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턱 괴고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상이죠, 골드만삭스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런 상황을 다 보고 나서 딱 정리를 한 게, 우리 골드만삭스는 공식 하우스뷰로 3월 22일 FOMC에서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삭제한다.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근거는 당장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10시에 이제 딱 은행 셔터를 다라라락 올리고 은행 문을 딱 열었을 때 과연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금 인출하려고 밖에 줄을 서 있을지, 그러니까 그 SV뱅크의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아직 그 안개 속인 상황에 있다. 그럼 여기서 예금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 시스템 안정화 방안은 결국 또 연준이 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급 준비율 외에 그거 이상 초과하는 자금을 은행들에다가 융통해 주는 정도는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역 레포도 있고 막 방도는 많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은행들이 고비를 잘 넘긴다고 해도 만약에 3월 22일 FOMC에서 연준이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준금리 0.5% 계획대로 그냥 빅스텝 인상해버리면은 문제는 이게 다른 실물 경제, 즉
오토론 같은 뭐 자동차 할부 금리, 그리고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리볼빙 신용카드 금리, 그리고 제2, 제3 금융권들, 그리고 또 회사채 시장 금리, 이런 것들은 아마 연준 금리 인상 폭 0.5%보다 최소 두세 배 이상은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3월 22일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을 하고 향후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그냥 뭐 리서치 센터 내에 얀 헤지우스 그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개별 애널리스트 이런 의견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우스 뷰로 이거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장중 오전 10시에 전해진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한 장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일단 월가에서는 달러 인덱스 선물이 완전히 꼬라박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페드워치의 연준 금리 인상 확률 보니까 0.5% 금리 인상, 요거는 아예 그냥 0% 확률로 그냥 퇴출돼 버렸습니다. 대신에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이 90% 넘게 다시 치고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 골드만삭스의 맹활약 덕분에 다시 이 페드워치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금리 동결 이쪽 막대기가 하나 쑥 하고 솟아오르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골드만삭스 리포트 공개됐을 때는 7% 넘어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 일시적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고요. 그냥 그래, 금리 동결은 조금 그렇고,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0.5% 금리 인상 확률이 80%까지 그렇게 각오하고 있다가 지금 그 절반인 0.25%포인트 금리 인상만 해도 어디냐,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남는 장사냐,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그 얼마나 귀엽냐. 거기다가 또 감동스러운 거는 지난주 파월 의장 의회 증언에서 약간 신경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언한 이후에 또 같이 자취를 감췄던 게 바로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에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릴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다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98년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일명 그 LTCM 뱅크럽트, 이게 발생했을 당시에도 연준이 사건 발생 5주 후에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3월 22일 FOMC는 아니더라도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로 이번 이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거, 요거를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희망사항이 아니라 연준 업무 매뉴얼에 들어있는 엄연히 이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번에 만약에 그때 LTCM 사태 때처럼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해주려면 증시가 또 그 당시처럼 정말 처참하게 망가져야 그때나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과연 현금 없이 주식만 왕창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이 그 연준 금리 인하를 호재라고 기뻐할 일인지,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된다. 예수금도 종목이다. 현금도 투자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상 현금 비중 10% 이상, 심지어 현금 비중 30%, 50%, 70%, 100%까지. 이거는 정말 개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절대 포트폴리오상 현금 비중 3% 아니 1%도 못 가죠. 그냥 거의 99.8% 주식 비중 이빠이 물려가지고 잡아 돌려야 된다고요, 걔네들은. 하지만 우리는 현금이 있잖아요. 걔네 미수 대차거래 쓸 때, 이자 내면서 쓸 때 우리 현금은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 오히려 MMF에 넣어놓으면 이자까지 주는데, 그런 특권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K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개장 직후 외국인들의 패닉 매도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계속 이제 개장만 했다 하면 처맞기만 하면서 우리 K증시 외국인들한테 매도 지령을 내리던 홍콩 증시 알리바바 주가도 오늘은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바로 V자 그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만, 니케이 지수만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요거는 니놈들이 지난 금요일날 WBC 야구에서 우리 약 올리듯이 역전승한 거, 그거에 대한 벌 받은 걸로 알아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달러 가치가 다시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엔구가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는 게 이제 일본 증시에는 지금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당일치기로 하루 만에, 아니 반나절 만에도 떨줍 올팔로 수익을 내기 딱 좋은 그런 거래일이었다는 거죠.
다음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테이프를 끊으니까 다른 월가 하우스들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연준 금리 인상 저지 연대를 결성하는데요. 먼저 에버코어 증권이 우리도 연준 금리 동결에 베팅한다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에 달라붙었고, 대신 내일 3월 14일 날 그 화이트데이에 공개될 2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번 SVB 사태는 돌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연준 긴축 사이클에서 늘 있어왔던 그런 예측 가능한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연준은 의외로 당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연준의 지금 속마음을 읽어버렸네요. 하여튼 그래서 아직 FOMC가 9일이나 남았지만 의외로 내일 CPI 보면은 그때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한 80%는 이미 정해질 것이다. 싱겁게 미리 정해진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게 FOMC 직전에 주가 지수 막 올라가는 거. 마치 자기들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제롬 파월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또 떨줍 올파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다음은 이제 JP 모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자존심이 골드만삭스 못지않은 월가 대표 하우스인데, 지금 하룻밤새 사태가 저렇게 급반전되면서 진정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3월 22일 전까지 잘 연착륙을 하고 나면은 연준이 그래도 0.25%포인트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덜 불안한 이런 컨센서스를 형성시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키면, 아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연준이 웬만하면 금리 동결할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저의 친정이자 한때 SB뱅크처럼 투자로 진검승부 한번 내보려고 했다가 아예 은행 문 닫을 뻔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시티뱅크, 시티은행의 모기업 시티그룹은 역시 좀 신중한 편에 섰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원래 미국에서는 상업은행이 직접 투자나 파생상품 거래 같은 그 위험한 트레이딩 못하게 투자은행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는 그 법이 바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 은행들은 이름은 뱅크라고 분명히 은행인데 뭐 M&A부터 그다음에 FICC, 정말 트레이딩의 꽃이라고 그러죠. FICC가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이렇게 채권, 외환, 상품 거래 등등 정말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K은행들은 정말 뭐 상상도 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우리 K은행들도 무조건 예금이랑 대출만 취급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뭐 투자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그게 디스커리지드 돼 있죠. 하여튼 근데 그 글래스 스티걸법을 1999년 당시에 직접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폐지시킨 그 은행이 바로 시티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업은행 분야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로 그걸 이용했고요. 결국 닷컴 버블에서 한번 조 터지고, 다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한번 정말 진짜 시티은행 문 닫을 뻔했는데 구제금융 받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당시 아마 리만 브라더스랑 ING 파산 다음 타자가 어디냐 막 그 살생부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 그중 하나가 바로 웰스파고하고 시티그룹이었거든요. 하여튼 제 친정인 시티그룹에서는 이런 히스토리에 걸맞게 지금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SB뱅크 사태에 대해서 일단 고비를 넘긴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 예금자 보호법 한도 25만 달러 그 이상의 예금 잔액을 보유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그 5천만 원까지니까 여러 은행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예금을 쪼개놓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금융실명제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저 옛날에 이제 그 시티은행 일할 때는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분들 통장에도 이렇게 좀 나눠서 놓으시고, 왜냐면 그 1인당 1금융기관 하나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자녀 이름으로도 예금해놓고 뭐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봤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래도 예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쳐줘서 그냥 예금자 보호법 한도 넘어도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돈 넣어놨던 그런 금융기관은 예금 금리를 어떻게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제1금융권의 그런 어떤 그 원칙적인 그 투자보다 살짝 높은 리스크랑 리턴이 가능한 데다가 투자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 SB뱅크 사태로 그런 은행들로부터 추가 자금 유출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쉽게 안 끝날, 그런 은행권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죠. 그동안 신용등급 안 좋은 회사들은 대출이자를 조금 더 내고라도 자금 빌릴 수 있었는데, 당장 그런데도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준다고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거예요.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시티그룹은 SB뱅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금융기관이 이거를 흡수 통합을 하거나 뭐 그냥 아예 그냥 어떤 데서 매수해가지고 간판을 바꿔달면 된다. 우리 예전에 뭐 상업은행이 조흥은행 인수하면서 상업은행으로 이제 통합을 먼저 했다가 다시 중소은행들 더 흡수하면서 우리은행으로 된 거, 뭐 그런 사례처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동안은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좀 자제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연준이 당장 3월 22일 FOMC에서 금리 인상 멈추면 개이득 아니냐. 혹은 SB뱅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럼 이제 아무 일 없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도 연준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폭을 기존 0.5%에서 0.25%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남는 장사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는 차원에서 뉴욕 증시 지난 주말 그 리스크 창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랑 S&P 500 지수 같은 주요 지수들이 지지선을 지켜냈다는 게 중요하다고. 또 뉴욕 증시의 시즈널리티로 봤을 때 2월보다는 3월장, 4월장이 더 증시가 좋았다는 것을 주목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통계상 3월장 상승 확률이 61%의 S&P 500 지수 기준으로 평균 0.53% 상승. 근데 4월 달은 상승 확률이 65%의 평균 상승률이 1.3%로 4월이 3월보다 확실히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4월이 다른 4월달 증시보다 특히 더 강했다는데 192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은 상승 확률이 88%, 여기다가 평균 상승률이 2.55%로 진짜 여느 4월장에 비해서 이 대통령 임기 3년차 4월달이 2배 가까운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사실상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 그 K-뷰티 중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좋은 리포트가 아닌가 싶어요. JP 모간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일회성 요인이 4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끌어내렸다. 근데 2023년 1월과 2월 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목표가를 올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중국의 화장품 수요 회복, 두 번째는 계약 가격 인상,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 강력한 실적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요런 거 보면은 사실 좀 외국계가 특히 중국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솔직히 정보나 인터넷 매체 이런 거 다 차단당하고 다 센서십에 걸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춘절 연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는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잠시 코로나가 그때 창궐을 했었다네요. 하여튼 최근 또 코스맥스의 미국 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과 중국 로컬 브랜드의 견조한 실적 속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도 우리는 투자액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를 추천하고 목표가를 기존 97,000원에서 오늘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대요. 다음 지금 월가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투자은행 벤처 투자, 그 중에서 우리 K은행주들에 대한 모간 스탠리의 시선은 어떤지 보겠는데요. 일단 K은행주들 최근 들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다시 12월 수준인 0.33배까지 하락을 했다. 지금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폭풍과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은행주들은 거의 중국 플랫폼 거의 그런 급으로 당국에서 심하게 컨트롤 당하고 있죠. 뭐 예대마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대출금리 올리지 마라, 뭐 기타 등등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K은행주들은 당국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확보되는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신한지주를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오늘 42,500원으로 낮추지만 대신 신한지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하겠다. 그럼 이 모간 스탠리가 커버하고 있는 K은행주들 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비중 확대, 그 오버웨이트 의견에는 KB금융 목표가 62,000원, 다음 하나금융 여기는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앞에 말한 신한지주 여기 목표가 42,500원이죠. 다음 중립 뉴트럴 의견에는 카카오뱅크 목표가 22,000원 나와 있고요. 다음 비중 축소 언저웨이트 의견에는 기업은행 목표가는 10,000원. 그 다음 이제 맨 꼴찌가 삼성카드 목표가 32,000원으로 JP모간의 K금융주 선호도 순으로 맨 끝에 삼성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런던 고라니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저녁 7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화요일 밤에 공개될 미국 2월 CPI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6.0 정도에 맞춰져 있고, 이제 만약에 앞에 5자, 5.9든 5.8이든 하여튼 5자 붙으면 완전 서프라이즈 호재라고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교서 연설에 나와가지고 이 CPI에 대한 스포일러를 발설했는데, 오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효과라고 할지, 근데 안 좋은 게 괜히 예상치만 내려놓고 기대치는 또 높여놨다는 거. 다음 내일 3월 14일 화요일 정부 일정은 먼저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제는 여름철 에어컨 잠깐 꺼라 이런 거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사철 내내 전력 예비율 점검 들어가고요. 또 실시간으로 스마트 그리드 효율성 같은 거 체크가 들어갑니다. 증시에서는 요새 폐배터리가 이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다음 환경부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식을 가집니다. 요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수소차 정말 가장 큰 약점이 충전인데 그 충전소를 거의 혐오시설급으로 많이들 이제 꺼리잖아요. 폭발 위험성 높다고요. 이걸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밖에 할 수 없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농촌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팜 이거죠. 다음 내일 국회에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국토위 심사가 개시됩니다. 내일의 경제지표는 앞에 말씀드린 미국 2월 CPI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오페크의 월간 원유 생산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지난 2월 23일 개최됐던 우리 금통위의 의사록도 내일 함께 공개가 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